이른바 차별금지법 제정을 놓고 정치권이 다시금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헌법이 명시한 평등 이념의 실현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입장을 선회하면서 법 제정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조계종의 군포교 전담기구인 군종특별교구를 이끌어갈 제5대 교구장 후보로 인천 법명사회주 선일 스님이 단독 추천됐습니다. 세계문화유산 영축총림 통도사가 6.25 한국전쟁 당시 육군병원으로 운영된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는 추가 증언과 자료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조만간 이 같은 역사적 사실이 공식 인정받을 걸로 보입니다. 인천 지역 불교 사회복지를 이끄는 미추홀공덕회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한국 전통음식 문화 대중화를 위해 나눔 미학센터 설립에 나섰습니다. 미추홀공덕회 이사장 종현 스님은 8번째 산문집을 출간해 코로나19로 지친 대중들에게 치유와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불교계 NGO들의 협력체인 한국불교 국제개발협력협의회가 활동가들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불교계 NGO 활동가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4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이른바 차별금지법 제정을 놓고 정치권이 다시금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헌법이 명시한 평등 이념의 실현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입장을 선회하면서 법 제정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의원 대표 발의로 평등법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첫 소식 황민호 기자입니다. 모든 국민은 성별은 물론 종교나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헌법 제11조 1항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른바 차별금지법이 논의를 시작한 건 2013년, 벌써 8년째입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임기 만료와 함께 번번이 좌절되어 온 게 현실. 불교계가 법 제정을 촉구하게 된 배경입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주에도 여의도 국회 담장 주변을 오체토지로 돌며 의지를 다지고 여론 환기에 나섰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차별과 해모, 업심여긴 멸시는 나쁜 마음을 해가지고 절대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쁜 마음이 있으면 공부하는 데 방해되고 불자들은 절대 그런 옳지 못한 마음을 가지 못하게 했는데 차별금지법이 또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의 평등정신, 이 불교가 최고 올바르기 때문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족하나마 이상민 의원의 대표 발의로 이른바 평등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회의원 24명이 참여했지만 당초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안이나 장혜영 정의당 의원 법안에 담긴 형사처벌 조항은 제외됐습니다. 불교계 인사, 종교계 인사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사회를 아우르면서 저희가 면담도 하고 법안 수정을 거치는 기간이 거의 1년 가까운 시간들이었고요. 예. 그동안 합의한 우리들의 내용은 국민과 합의를 해온 과정이고요. 대선 주자인 박용진 의원도 지난 월요일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법안 제정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주요 선진국 34개 국가에 평등법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제1야당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입장 선회는 법안 처리 가능성을 낮추고 있습니다. 아직 사회적 논의가 부족한 만큼 시기상조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요, 지금 저는 시기상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차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 지역 내에서도 확장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기본법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사람은 존재하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셨는데요. 2600년 전 신분 타파를 몸소 실천한 부처님께서 작금의 차별금지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지 성숙된 사회 여론에도 정치권은 아직도 주저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 조계종이 직할교구 사찰인 호국지장사와 용화사, 호합사, 해광사의 주지 스님들을 임명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어제 현충원 호국지장사 주지 도호 스님과 김포 용화사 주지 현법 스님, 관악산 호합사 주지 우봉 스님, 평창동 해광사 신임 주지 현관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사는 형태가 여러 가지로 바뀌면서 인구가 자꾸 줄어들어 폐사 위기에 놓인 사찰이 많은데 직할교구 사찰 중에서도 특히 해광사가 신도가 적어 어렵다고 들었다며 앞으로도 많은 심혈을 기울여 종단과 불교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호국 지장사 주지 도호 스님과 호합사 주지 우봉 스님은 100만 원력 불사기금으로 각각 1,000만 원씩을 총무원장 원행 스님에게 전달했습니다. 한국불교 혁신과 종단 미래 비전을 모색해 나갈 조계종 백년대계 본부사나 화합과 혁신위원회가 첫 전체 회의를 열어 상임위 구성과 핵심 의제 선정 방법 등을 논의했습니다. 화합과 혁신위는 어제 전법회관에서 위원 25명 중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장 정념 스님 주재로 제1차 전체 회의를 열고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부위원장 만당 스님과 종회의원 지우 스님, 종로 노인종합복지관 관장 정관 스님, 김상규 중앙신도회 상임 부회장 등 9명으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어 위원회에서 다룰 핵심 의제는 상임위와 정책팀 연석회를 통해 선정하기로 하고 추후에 열리는 전체 회의에서 승인받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다음 달 20일에는 상임위와 정책팀 연석회를 열고 하한거 해제 이후에는 한국불교 그랜드 디자인을 구상하다란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조계종의 군포교 전담기구인 군종특별교구를 이끌어갈 제5대 교구장 후보로 인천 법명사회주 선일 스님이 선출됐습니다. 해군 군법사 출신의 선일 스님이 한국불교의 미래를 열어나갈 청년 불자 양성과 군포교 활성화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경윤 기자입니다. 조계종의 군포교 전담기구인 군종특별교구장 후보로 인천 법명사회주 미광 선일 스님이 단독 추천됐습니다. 군종특별교구는 어제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원강사에서 교구장 선묵혜자 스님 주재로 상임위원회를 열고 해군대위 군승 출신으로 군종교구 부교구장을 지낸 선일 스님을 제5대 군종교구장 단일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회의에는 전체 의원 20명 가운데 18명이 참석했고 참석자 전원이 선일 스님을 단독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일 스님은 현 교구장인 선묵혜자 스님의 임기가 끝난 뒤 오는 7월 24일부터 4년 임기의 군종특별교구장 소임을 수행하게 됩니다. 종단을 위해서 좀 열심히 이제 봉사하고 또 우리 군 법사들 또 후원뿐만 아니고 군 포교에도 열심히 하고 나에 대한 다른 건 없어요. 선일 스님은 1976년 운기 스님을 계사로 3위계를 수지하고 1995년 범어사에서 일타 스님을 계사로 특별 비구계를 받았습니다. 스님은 해군대위 군법사 출신으로 군종교구 부교구장을 8년 동안 맡아 군포교 활성화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와 함께 인천불교 총연합회장과 세계불교 성지보존협회장, 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 한국청소년교화연합회장 등을 맡았고 현재 인천지방경찰청 경승실장 등을 맡고 있습니다. 선일 스님은 특히 군불교의 수건사업이었던 육해공 상군본부 영해법당인 계룡대 호국 홍제사 건립불사에 원만한 해양을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홍제사는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일대 13,000평 부지에 지어지며 지상 3층 규모의 영해법당은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혜자 스님이 열심히 그동안 잘 해가지고 또 우리 법사들이 노력을 해서 지금 불사는 지금 거의 50%는 된 것 같은데 내가 들어가서 이제 마무리를 열심히 해야죠. 예.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가 새 교구장을 맞아 군포교 활성화와 청년불교 도약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방부 원광사에서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지하철과 철도 역사 게시판을 통해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는 포교단체 풍경소리의 새 대표이사 회장에 부산 대광명사 주지 목종 스님이 취임했습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설 법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 풍경소리는 서울 강남구 지금선언에서 현 대표이사 회장 선묵혜자 스님의 이임식과 목종 스님의 제3대 대표 취임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또 부처님의 말씀을 종교를 떠나서 누구라도 보고 듣고 이 삶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포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풍경소리는 지난 1999년 창립해 부처님 말씀을 바탕으로 한 작가의 글과 경전의 말씀을 현대인의 정서에 맞게 다듬고 전문 화가의 작품을 곁들인 포스터로 만들어 전국의 지하철과 철도 역사에 게시하고 있는 포교단체입니다. 세계문화유산 영축총림 통도사가 6.25 한국전쟁 당시 육군병원으로 운영됐다는 소식 이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이를 뒷받침하는 추가 증언과 자료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조만간 이 같은 역사적 사실이 공식 인정받을 걸로 보입니다. 울산 BBS 박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6.25 한국전쟁 당시 부상 치료를 위해 육군병원 분원이었던 통도사 정영원에 머물렀다는 참전용사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너희가 다른 인사들은 5.1 군비라서 대원식이요. 그러면 이제 정양원으로 가요. 정양원에서 간 곳이 어디냐면 통도사래요. 이는 당시 통도사가 육군병원 분원인 정양원으로 운영됐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줍니다. 그간 구전으로만 전해졌던 이 같은 역사는 2년여 전 통도사 영화전 복장 유물에서 나온 연기문이 발단이 되면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연기문에는 1950년부터 2년간 통도사에서 3천여 명의 국군 부상병을 치료했다는 기록이 있고 또 당시 스님들이 부상병들의 치료를 도왔고 군인들로 인해 다수의 성보문화재가 훼손됐다는 구전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통도사 정각에서 군인 모자와 탱크 등 부상병들의 낙서와 글귀가 발견됐고 당시 국방부 장관이 2차례에 걸쳐 대통령에게 보고한 자료 등이 확인됐습니다. 또 1994년 통도사 성보 박물관 토목공사 당시 땅속에서 주사기와 약병 등이 대량 발견됐다는 증언을 비롯해 당시 위생병으로 복무한 참전용사와 통도사 정양원을 방문했다는 마을 주민 등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에 군사편찬연구소는 앞으로 이 같은 사실을 6.25 전쟁사에 반영하고 국가보훈처는 올 하반기에 현충시설 지정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통도사는 현충시설 지정이 이루어지면 호국영령 위령제의 봉행과 현충시설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순국하신 그 장병들을 위해서 천도제를 수륙대제를 지어줌으로써 호국영령들을 이렇게 천도를 잘 시켜주기도 하고 그럼으로써 또 이 통도사를 찾는 또 국민들이 이 국가에 대한 어떤 그 애국심이랄까 또 그래서 어떤 그런 교육 도량으로서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통도사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호국 영령과 선사들을 추모하고 호국 불교의 정신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양산 통도사에서 BBS 뉴스 박상규입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신세대 평화론을 바탕으로 통일 대통령이 되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어제 경기도 파주시 해일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의 청년 세대와 북한의 신세대에게 풍요로운 미래를 보장하는 보다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반도 평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평화와 통일을 여는 길목 파주 해일리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다음 정부는 한반도 대전환기를 맞아 능동적이며 주체적으로 평화 체제를 마련하고 훗날의 통일을 단단히 준비해야 합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또 구조화된 불평등과 불공정을 깨지 못한다면 우리가 추구해왔던 20세기형 선진국 모델로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며 나라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닌 국민이 잘 사는 나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전쟁 71주년을 맞아 남북 접경 지역과 비무장지대의 생생한 분단의 현장을 사진과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만날 수 있는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천태종 산하 NGO 단체인 나누며 하나 되기는 지난 주말 파주 임진각 평화의 종 앞에서 파주 DMZ 개성사진전 어디까지 가봤니 행사를 열었습니다. 특히 파주 DMZ 비무장지대를 오두산 통일전망대와 국립 6.25 전쟁 납북자 기념관, 제3땅굴, 도라산 전망대, 남북 출입사무소 등 13코스로 분류해 카카오톡에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DMZ 투어톡을 개설했습니다. 인천 지역 불교 사회 복지를 이끄는 미추홀 공덕회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한국 전통 음식 문화 대중화를 위해 나눔 미학센터 설립에 나섰습니다. 미추홀 공덕회 이사장 종현 스님은 8번째 산문집을 출간해 코로나19로 지친 대중들에게 치유와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코로나 시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까? 미추홀 공덕회 이사장이자 인천 동국 명상원장 종현 스님이 이에 대한 사색을 담은 8번째 산문집을 내고 독자들과 만났습니다. 스님은 코로나19로 멈춰 있는 동안 사색하고 쓰고 말한 것들을 한 권에 모았다며 나와 너를 구분짓지 않을 때 우리는 더욱 행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분법적 어떤 그러한 사고의 가치를 갖고 있는 분들 그걸 내려놓으라 할 뜻입니다. 주관적 관념을 내려놓을 때 그 내려놓음 생각, 의식을 통해 생각이 일어나거든요. 그걸 내려놓음으로써 보편적 사랑이 가능하다. 만약 이분법적 어떤 그러한 사고의 가치는 절대 차별적 사랑밖에 할 수 없습니다. 차별적 사랑은 진리가 아니에요. 나눌수록 행복하다고 설파해온 종현 스님은 북 콘서트에 앞서 나눔 미학센터 건립을 위한 첫 삽을 여러 사부대중과 함께 떴습니다. 연건평 493제곱미터, 지상 4층 규모의 센터는 미추홀 공덕회가 시행하고 있는 무료 급식과 밑반찬 배달 사업을 위한 식품 제조와 제빵 공장 등이 설치됩니다. 또 전통 음식과 발효 음식 제조 공장과 판매장, 전시장도 완비될 예정입니다. 전통 음식 문화를 알림과 동시에 공익사업을 위한 지원과 재원 조달을 위해 활용될 수 있기에 벌써부터 각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복지관을 동원하시면서 지역 발전, 또 지역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안정을 위해서도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착공을 했던 나눔미학센터가 완공이 되면 아마 그러한 스님의 활동이 더욱더 확산될 거라고 저는 믿어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 인천의 아이들이 큰 스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 정신을 같이 한번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면 좋겠다. 대한민국의 관문 인천에 세워질 나눔 미학센터를 통해 우리의 전통 음식 문화가 세계인들과 만날 날도 멀지 않아 보입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불교계 NGO들의 협력체인 한국불교 국제개발협력협의회가 활동가들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최근에 개최했는데요. 단체 간 교류와 협력 의지를 다지는 동시에 최근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공모 사업에 응모하고 선정되기까지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실무진의 PDM, 프로젝트 관리 능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김호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떻게 전문성을 기를지부터 코로나19에 따른 업무 환경 변화 분석까지 이번 교육을 통해 알고 싶어하는 회원들의 관심사가 기대나무에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불교계 국제구호단체 6곳으로 구성된 한국불교국제개발협력협의회, 이른바 불국회의 워크숍 현장입니다. 또 이건 비단 강사님과 이런 소통뿐만 아니라 참가자들 사이에서의 어떤 기대하는 바에 대해서 나누고 이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종의 아이스 브레이킹이기도 합니다. 2015년에 출범한 이후 해마다 모임을 열어왔는데 지난해는 코로나로 인해 쉰 탓에 이번 워크숍에 참여한 회원들의 열기는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특히 원활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도구로 국제구호단체의 필수적인
PDM을 배우는 자세는 사뭇 달랐습니다. 올해는 프로젝트를 어떻게 잘 쓰고 잘 기획하고 잘 성과 관리까지 할 수 있는 PDM 교육을 1박 2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처럼 이렇게 느슨하지가 않습니다. 코이카나 공동모금회나 각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엄청 꼼꼼하게 따지고 살펴보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계 NGO 회원들 간 소통과 친목을 다지는 자리로서의 의미도 더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교육이지만 교계 NGO 단체들 이 네트워크 형성하고 또 함께 어떤 프로젝트도 같이 진행을 할 수가 있고 아직 추후에는 그런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국회 워크숍에는 외부 단체도 꾸준히 참석하는 등 외연을 확대하는 기회로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17세기 불교 조각의 걸작으로 국내에 남아있는 불상 가운데 유일하게 3신불로 구성된 지리산 화엄사 대웅전의 목조 비로자나 3신불 좌상이 국보로 지정됐습니다. 문화재청은 구례 화엄사 목조 비로자나 3신불 좌상을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하고 울진 불영사 불연과 완주 송광사 목조 석거열의 3존 좌상과 소조 16나은상 등 3건을 보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화엄사 목조 비로자나 3신불 좌상이 우리나라 불교 조각 중 유일하게 비로자나불, 노사나불, 석가모니불로 이뤄진 3신불로 조각에는 거의 없는 도상이며 17세기 대표 조각승인 청헌, 응원, 인균 스님이 제자들과 함께 만든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이른 무더위로 해수욕장과 하천에 차는 이가 많아지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행안부는 올여름의 경우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되고 공공기관의 여름휴가 분산 실시로 인해 희석객들이 물놀이 장소를 찾는 시기가 예년보다 앞당겨질 걸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새로운 광화문 광장을 내년 4월 정식 개장하는 내용이 담긴 광화문 광장 보안 발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시한 3대 방향인 역사성 강화와 역사 문화 스토리텔링 강화, 주변 연계 활성화의 구체적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영국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의 뉴스 신뢰도 조사에서 한국이 조사 대상 46개국 가운데 38위를 차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참여하고 영국 옥스퍼드대 부설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가 수행한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1에서 한국의 뉴스 전반에 대한 신뢰도는 32%로 조사에 참여한 2016년 이후 처음으로 30%를 넘었습니다. 조계종 제5대 군종특별교구장 후보로 인천 법명사 회주 선일 스님이 단독 추천됐습니다. 해군 대위 군법사 출신의 선일 스님이 포교의 황금어장으로 꼽히는 군불교의 활성화를 통해 한국 불교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불자들을 길러내는 데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6월 24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